예전에 많이 흔한 괴담들, 허리에 유리 조각 같은 거 박힌다더라, 스테로이드 몸에 평생 남는다더라, 이런 문제 거의 없다 보니까 안심하시고 제 몸인데 그냥 스테로이드를 썼습니다. 요즘은 덱사메타존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연세바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병관 원장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자세 잘 챙기셔야 된다, 운동하셔야 된다, 스트레칭 꾸준히 하셔야 된다 강조드리지만 저도 생각보다는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목, 허리 아프기도 하고 방사통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MRI를 결국엔 찍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진료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환자가 되어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MRI를 찍고 제 몸을 직접 체크하면서 느꼈던 목, 허리 통증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목, 허리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환자분들이 어떻게 목을 진료하는 사람이 목이 아프냐, 허리 진료하는 사람이 허리가 아프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목, 허리 디스크가 사실은 저희 외과 의사 제일 흔한 직업병입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보면은 환자는 엎드려 계시기 때문에 수술을 보통 이렇게 목을 숙인다든지 허리를 앞으로 빼서 구부정하게 된 자세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저 경우에는 목 뒤가 뻣뻣하고 뒤를 젖힐 때 이렇게 쩌릿한 느낌, 그리고 목 특정 각도 이상 넘어가면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따라서 이렇게 경추 8번 신경자리, 그리고 7번 신경자리, 6번 신경자리 따라서 방사통도 있고요. 견갑골 안쪽 통증, 승모근 통증도 있습니다. 또 허리에 있어서는 일단 요통, 무거운 거 들거나 좀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날, 운전을 길게 한 날,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요통이 있고, 다리의 경우에는 보통 허벅지 옆 뒤부터 해서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이 저도 있습니다. 방사통이 있고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 심하면 엉치까지도 아프기도 하고, 요거는 초기 디스크에서 흔히 볼 수도 있고, 저 경우에는 초기는 이미 사실은 넘어갔고 최근 들어서는 다리까지 내려온 증상이 있다 보니까 MR까지 찍게 된 거죠. 같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마취 통증의학과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주사 치료도 하고 먹는 약도 먹고 이렇게 버티다가 최근에는 먹는 약을 먹어도 아프고 주사를 맞아도 다시 증상이 올라오는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엑스레이나 진찰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MRI를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다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번 자리, 7번 자리, 8번 자리에 방사통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승모근, 견갑골 안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5, 6번과 6, 7번에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 왼팔로만 주로 왔다가 최근 들어 오른쪽이 좀 더 많이 오고 왼쪽은 좀 사그라든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MRI로도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 있다. 예전에 터졌다가 일부가 흡수되고 일부 증상만 남은 사진이 나왔고, 그래서 증상과 사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70% 환자분들은 또 보존적 치료, 운동, 스트레칭, 증상이 심할 때 먹는 약 또는 주사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내 증상도 나아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허리의 경우에도 너무 명확한 바지 라인 따라서 이렇게 아픈 허리 쪽, 보통은 골반 라인 따라서 바지 라인 따라서 들어가면은 4, 5번 자리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4, 5번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고, 다행히 아직은 협착증은 없는 상태라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돌출된 디스크가 자연히 흡수되는 경우도 많고, 흡수돼서 신경 자극이 없어지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4, 5번의 추간판 탈출증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는 탈출된 디스크 크기가 작아서 얘는 자연 회복 가능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찍고는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제가 처방하는 약 그대로 2개월치 정도씩 가지고 있고요. 증상이 있을 때 위주로 먹고, 너무 길게 처방받지 않는 이유는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 지나면 약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 내로 먹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2달 정도 놓으면은 자주 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 먹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척추는 운동을 해주고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좋은 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정 운동을 루틴화하고 또 스트레칭 많이 하고 있고요. 체중이 좀
늘면서 아픈 게 조금 심해지는 느낌이라서 체중도 많이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는 실제로 했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될 때는 빨리 그냥 주사를 맞고 일상 정도 수준으로 통증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허리에 주사 치료도 하고 꼬리뼈 주사도 하고 다 했고 스테로이드 그냥 전 썼습니다. 제 몸인데 그냥 스테로이드를 썼습니다. 요즘은 덱사메타존이라고 해서 몸에 남지 않는 스테로이드를 허리에 척추 강내에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흔한 괴담들 허리에 유리 조각 같은 거 박힌다더라 스테로이드 몸에 평생 남는다더라 이런 문제 거의 없다 보니까 안심하시고 신체 컨디션만 되신다면 스테로이드 주사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주사 치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저처럼 별로 심하지 않을 때 병원에 자주 오셔서 간단한 치료만으로 통증을 조절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자주 찾아오는 그 상황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감 그리고 불안감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분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그 신경통의 느낌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어떤 계통을 아픈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